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른바 3대 악법 중의 하나인 공수처 법안을 이달 말 안으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기왕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것을 그 결의를 다지고 이걸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안에서 이렇게 강행 의지를 가지고 통과를 시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어제 그저께 이게 막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광장의 민심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장외투쟁이라고 하면서 그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 3대 악법,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 왜 위헌이며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10월 3일과 9일 단군 일의 최대 군중이 모인 그 군중들도 총체적으로 문재인 탄핵이다. 한 대 초점이 맞아가 모였는데 그 개별적으로 공수처법이 뭐가 위헌인지는 잘 모르고 있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태대로 간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기껏해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상정 방망이 치고 그리고 통과 방망이 치려고 할 때 그냥 단상적으로 몇 명이 몰려가고 날치기다. 의장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 퇴장하고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반국민적 압법 통과에 대해서 우리는 결사항전했고 투쟁하겠다.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 말을 듣고 서운해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그렇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수처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과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분산하는 이 두 가지 각도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봅시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서 역대 어떤 정권에서보다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야. 국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국의 특수부 검사보다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특수부 검사 숫자를 2배로 늘려놨어.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갖고 100명이 넘는 앞 정권의 요인들 전직 대통령까지 전부 구속하고 그래요. 검찰이 무서운 기관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권력이 너무 세다라고 인상을 줬다고 한다면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그렇게 해서 검찰을 막강한 힘을 부여해가지고 그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걸 이용하고 악용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 검찰 안 되겠다. 특수부도 없애야 되겠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의 이 수사 지휘권 이거 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특별한 수사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까지 공수처에 부여해야 되겠다. 무슨 체면으로 그런 법을 만듭니까? 무슨 체면으로? 다음 정권에서 말이죠.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차분한 정신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죠. 검찰은 물론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 특수부가 너무 강대하다고 하면 그거는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위협하다 그러면 검찰 내부 통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일이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한 최종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이걸 강행 통과시키려고 지금 정부 여당은 사력을 다해서 지금 덤벼들고 이런 자세인데 자유한국당은 무기력하고 국민 설득에도 실패하고 있고 따라서 광장의 분출한 힘을 제대로 이용도 못한다. 그럼 지금은 모든 제야 세력이 적어도 이 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3대 악법
공수처 법안을 저지하는데 모든 반대 세력, 그 정점에 있는 인사들이 한 곳에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저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은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공수처 법안 반대하는 최전선에 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느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세 사람 다 입후보했지요. 세 사람이 얻은 표가 문재인 후보가 얻은 42%보다도 훨씬 많은 50% 가까이 돼. 이게 태평성대 같으면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무슨 뭐 중도보수 개혁보수 이런 걸 내걸고 이런저런 사람이 나와서 그중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하고 종북 정권이 탄생돼 갖고 국가를 이렇게 2년 반 동안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세 사람의 분열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금 지난 세월에 이걸 회고해 본다 그러면 세 사람 그대들도 정치 도의상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단일화를 했어야지. 단일화를 못했다. 못할 사정이 있었다. 나 다 인정해요. 그러나 이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종북 정권이 나왔다. 공수처를 만들겠다 그런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더라도 모든 걸 깽판 쳐도 남북관계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 통치를 하는 이런 정권을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 뒤늦게나마 이 세 사람은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세 사람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어떤 형태로 입후보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먼저 공수처법을 반대하는데 자유한국당보다도 앞장서서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대우각성케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국민의 여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 동력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해외에 나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한가하게 있지는 않겠지요. 무슨 중요한 연구를 하시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연말까지 이 정권과 제야가 이게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위성처럼 밖을 돌지 마시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당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그런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오기라고 지금은 당장 공수처법 반대 투쟁의 일원으로 앞장서시오. 이게 뚫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조 뚫리고 다 뚫려요. 다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야권이 망쳐요. 망치면 어찌 되느냐? 저 여당이 정의당 등 우당과 합세하고 개헌선을 확보할 위험이 있어. 그렇게 되면 개헌을 해. 어떤 개헌이냐? 종북 헌법을 만들게 돼.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내 입장이 어떠냐 이걸 지금 따질 때요. 다시 말합니다. 홍준표 씨, 안철수 씨, 유승민 의원 내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대들 어떻게 하지나 지켜볼 것입니다.